삼표시멘트 사망 사고에 대해 유족과 회사 측이 합의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삼표시멘트 산재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도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았습니다. 한 달 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림 123헥타르가 불에 타고 24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합니다. 버스와 기사를 인수해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삼표시멘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유족과 삼표 측이 합의하면서 숨진 노동자의 장례가 사고 20일 만에 치러졌습니다. 일부 기계설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삼표시멘트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삼표시멘트 킬른 6호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족과 회사 측이 합의했습니다. 회사 측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은 민형사, 행정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로금과 합의금은 하청업체가 가입한 재해보험에서 지급되는데 합의문 효력은 삼표시멘트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했던 공식적인 사과나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원청의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겼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킬른 6호기는 지난달 15일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로 노동부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킬른 7호기의 일부 기계 설비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됐었는데 삼표 측은 이번 근로감독관의 수시 조사에서 지적되자 개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년 동안에 열리는 게 안 열렸어요. 3월 달에 보수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열고 닫히는 게 안 되는 거죠. 감독이 걸려서 하는 거죠. 얘들은 비용 때문에 철저하게 안 하는 거잖아. 하지만 사고 기계 설비와 동일한 생산 기계는 아직도 작동 중이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수 계획 때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 관리자도 배치 안 돼 있는 거고 시건 장치하라는 거, 보호구 착용하라는 거, 그건 기존에 해왔던 거 그대로죠. 삼표시멘트 측은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지난 3월 발생했지만 고소 취하 후 경찰의 반려로 묻혀버린 삼표시멘트 산재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당국 차원의 사고 대처가 있었다면 5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노동지청의 대응은 어땠는지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삼표시멘트 이동직 노동자는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기계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빠져나왔고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사고 후 작업반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취하했고 경찰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태백 고용노동지청 역시 해당 사고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접수했지만 추가 재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측은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가 아니란 사유를 들어 조사할 수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석 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는 것이 중대재해입니다. 산업재해가 났을 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고 해요.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다 조사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중대재해가 아니면 조사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사건의 경중을 파악해 충분히 사고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는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조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삼표시멘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건 이상의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사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직무규정 제26조에서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면 이번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경찰에 이어 노동당국의 안이한 삼표시멘트 사고 대처가 결국 지난달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 5월 1일 발생한 고성 산불의 피해 면적이 축구장의 172배 크기인 123헥타르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은 드론 등을 활용해 고성 산불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면적은 당초 85헥타르에서 123헥타르로 늘었고 피해액은 24억 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항구복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성 산불의 원인이 화목보일러 화재로 추정되는 만큼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 안전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이 오늘부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선군이 버스와 기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고 기다리던 군민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지난 2달간 정선군이 직접 디자인한 와와버스입니다. 정선군은 그동안 버스 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버스를 인수하고 기사 등의 고용을 승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버스 공영제가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됩니다. 65세 이상 군민과 초중고교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군민과 관광객은 이용료가 1,000원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다니니까 고맙지요. 그 전에는 비용을 내고 다니셨어요? 그럼요. 비용을 냈죠. 3,500원. 우리 집에서 타면 정선에 오자면 3,500원. 지금은요? 지금 무료로 줘. 각 정류장에는 와와버스 시간표가 비치됐고 아리랑 시장 주변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엔 안내 도우미도 배치했습니다. 정선군은 6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추이를 파악해 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선 버스터미널은 2층을 수리해 사무실과 기사들의 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버스 완전 공영제인 만큼 지역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우리 군을 또 우리 군에 필요한 곳을 다니실 수가 있고 또 재래시장 상경기도 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확대되기를 기원을 하고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버스 공영제의 시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나오려는 사람이 많아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에다 정치 입지를 다지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인데 책임 정치를 위한 평가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35명, 한국당 11명, 여대 야소로 출발한 10대 강원도의회. 다음 달 3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재선급 의원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초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의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표결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미래통합당의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을 내줄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장단에 들어가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이 한 일에 대해 평가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 원구성에 들어가면 업무 추진비는 크게 늘어납니다. 올해 강원도의회 업무 추진비는 의장이 5,040만 원, 부의장은 2,520만 원, 상임위원장은 1,800만 원입니다. 의원 한 명이 받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연간 5,330만 원이니까 의장 한 명에게 드는 예산이 한 해 1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의장이 되면 의장 전용 차량을 제공받고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도 생깁니다. 원구성 자리는 정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해 원창묵 원주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등 도내에서도 지방의회 위원장 출신 자치단체장이 적지 않습니다. 의회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자리를 가지는 게 마땅하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다 같이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정을 이끌어갈 강원도의 원구성이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보다 다수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자리 배분으로 이뤄지면서 책임 정치보다는 자리 싸움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온라인과 현장 박람회로 병행해서 치러집니다. 강원도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원주 댄싱 공연장 일원에서 제8회 GTI 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코로나19로 국외 바이어 방문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박람회도 동시에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적인 배송 시스템을 확보하고 수출 상담과 계약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군용 비행장 42곳과 군 사격장 61곳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에는 주민 대표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며 소음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내년 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상수도 취수공을 추가 확보해 피서철 물 부족 현상을 덜게 됐습니다. 양양군은 40억 원을 들여 서면 용천리 남대천 일원에 하루 취수량 7,000세제곱미터 규모의 취수공 1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양양군의 하루 취수량은 22,000세제곱미터로 평소에는 여유가 있지만 여름 성수기에는 물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2020 온라인 강릉 단오제를 맞아 단오 체험촌 프로그램을 집에서 즐기는 체험팩 행사가 열립니다. 단오 체험팩 나누기는 단오 부채와 관노탈, 소원 등 캐릭터 스티커 등 구성품을 신청자의 집으로 배달하면 체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 단오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1,500가구에 선착순 발송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